금융당국이 오늘 안심 전환대출을 출시했습니다. 높은 금리로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건데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좋은 것처럼만 보이는데 당장 갚아야 할 금액은 오히려 많아진다고 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근시안적인 해결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현주 PD와 뉴스리뷰 첫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안심전환대출이 어떤 상품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더 싼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겁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거나 이자만 상환 중인 고정금리라면 더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 이자와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접수는 16개 시중은행에서 받고 있고요. 금리는 2.53%에서 2.66% 사이로 형성됐습니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평균 금리가 3.6%인데요. 안심대출로 갈아탈 경우 금리가 1%포인트가량 낮아지는 겁니다. 2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를 예로 보시겠습니다. 금리가 연 3.6%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월 이자가 60만 원인데요. 금리가 연 2.6%인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경우 월 이자가 약 44만 원으로 16만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네, 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죠?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거나 고정금리더라도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받은 지 1년이 넘어야 하는데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연체한 기록도 없어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는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첫 번째로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대출만 전환 대상이 됩니다. 또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만 대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출 정책이 워낙 많아서요. 기존에 있는 정책들과는 충돌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기존의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주택금융공사나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이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해 왔는데요. 이 말을 듣고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혜택을 못 받게 됐습니다. 정부 정책끼리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기존 대출자들의 불만이 제기됩니다.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대출자도 이번 정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예, 그런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데 상담을 하고 정작 대출은 받지 않고 돌아왔다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이유가 뭡니까? 원금 상환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안심전환대출은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억 원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경우를 보시면 한 달에 내는 이자는 16만 원 가까이 줄어들어도 원금 약 84만 원을 함께 내야 되기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돈이 128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원래 매달 60만 원의 이자만 내던 사람이 원금을 함께 내게 되면서 2배가 넘는 돈을 매달 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못 이기고 기존 대출로 돌아가면 최대 1.2%의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사실상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려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요. 매달 목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대출 한도도 가계대출 규모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연간 한도가 20조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00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전환대출로 약 7%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출시 첫날인 오늘 안심전환대출 승인액이 4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1차분의 한도가 5조 원이었는데 출시 첫날인 오늘 한도의 90%를 채운 겁니다. 오늘 금융위가 월별 한도를 풀기로 하면서 이제 한도는 16조 원이 남았는데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심 쓰듯이 월별 한도를 풀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에 아쉬운 부분도 여전히 남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여러모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청년들이 중동에 취업해서 대한민국이 텅텅 빌 정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박 대통령이 오늘도 중동 진출을 언급했더군요.
네, 오늘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언급했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에 많이 있다며 다시 한번 중동 취업을 강조한 건데요. 국내에서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며 이런 미스매치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일자리 자체가 없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 중동에 일자리가 많다고 주장하면서도 중동의 일자리가 한국 청년들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양질의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에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정말 없는 것인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도 도대체 어떤 근거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해봤자라고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아까 앞서도 언급했듯이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니가 가라 중동이라는 영화의 친구의 대사가 패러디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청년들을 머나먼 중동으로 대책 없이 떠미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죠.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뉴스 리뷰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가족들도 반발을 하고 나섰더군요. 네, 오늘 4.16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습니다. 전명선 가족협의회 대표는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정치적 독립성이 방해받는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래군 국민대책회의 위원장도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국가기관이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책회의는 오는 30일부터 세월호 참사 일주기인 4월 16일까지 집중 농성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가족협의회는 4월 16일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추모식을 갖고요. 이후 오후 7시에는 전국적인 추모 문화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 김현주 PD 수고하셨습니다. 네.